불과 몇 분 전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가 다시 한번 엄청난 발견으로 전 세계 천문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놓고 보면 8분 전에 인터넷을 뒤흔든 새로운 발견이라는 표현을 뒷받침하는 공식 발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루빈 천문대가 최근 공개한 실제 관측 결과와 초기 데이터에서는 이미 매우 놀라운 천문학적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극도로 희미하고 오래된 별들의 집단입니다. 그 이름은 아쿠아리우스 IV입니다. 이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별 무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쿠아리우스 IV는 지구에서 약 10만 광년 이상 떨어진 우리 은하의 외곽에 존재하는 아주 희미한 항성계입니다. 그리고 루빈 천문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런 대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주 희미한 별들은 지구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은하의 외곽에 있는 작은 외소은하나 희미한 항성계는 너무 어두워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우주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라 루빈 천문대가 등장합니다. 칠레 세로파촌에 건설된 이 천문대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천문 관측 장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인 LSST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무려 약 32억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빈 천문대는 단순히 멀리 있는 우주를 한번 보는 망원경이 아닙니다. 하늘을 반복해서 촬영합니다. 오늘의 하늘과 내일의 하늘을 비교하고 며칠 뒤의 하늘과 다시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우주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소행성이 나타나고 별이 폭발하고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삼키고 혜성이 이동하고 아주 희미한 은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발견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빈 천문대가 찾아내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단서입니다. 아쿠아리우스 IV는 루빈 천문대의 초기 데이터에서 발견된 매우 희미한 우리 은하 위성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구진은 이 항성계를 약 8시그마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했고 기존의 관측 자료에서도 독립적으로 그 존재를 검증했습니다. 이 항성계가 흥미로운 이유는 너무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밝은 은하라면 오래전부터 쉽게 발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쿠아리우스 IV처럼 아주 희미한 천체는 수많은 별들 사이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루빈 천문대는 그 촛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항성계가 약 130억 년 정도의 매우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존재하는 별들은 우주가 탄생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아주 오래된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체들은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외소은하와 희미한 항성계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우주 화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는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작은 은하와 별들의 집단이 서로 중력으로 상호작용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도 우리 은하 주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너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의 역사에서 수많은 페이지를 읽지 못한 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빈 천문대가 그 페이지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과학자들이 루빈 천문대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임무는 앞으로 단 몇 번의 관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문대는 앞으로 약 10년에 걸쳐 남반구의 하늘을 반복적으로 관측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레거시 서베이 오브 스페이스 앤 타임, 즉 LSST입니다. 10년 동안 우주를 계속 촬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천체가 갑자기 데이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루빈 천문대의 초기 관측에서는 엄청난 양의 천문학적 경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컴퓨터에는 새로운 소행성, 변하는 별, 폭발하는 별과 같은 우주 사건에 대한 알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에 가까워지는 천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빈 천문대는 단순히 아름다운 우주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대한 감지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루빈 천문대는 아주 먼 은하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 안쪽도 바라봅니다. 특히 소행성 연구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빈 천문대는 이미 수천 개 이상의 소행성을 찾아내며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소행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의 수가 늘어날수록 태양계의 구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천체를 더 많이 발견하면 지구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한 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빈 천문대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밤하늘을 빠르게 촬영하고 이전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변화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천문학자들에게 빠르게 경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천문 관측 방식과 상당히 다른 접근입니다. 과거에는 천문학자가 특정 대상을 선택하고 오랜 시간 관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대한 데이터가 먼저 우주에서 이상 현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현상을 조사합니다. 즉, 미래의 천문학은 망원경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희귀한 초신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블랙홀이 별을 찢어버리는 순간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성간 천체가 다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루빈 천문대의 초기 데이터는 성간 천체 3I Atlas와 같은 대상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됐습니다. 이런 천체는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항성계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별 주변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수 안에 있고 은하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은하수가 하나뿐인 것도 아닙니다. 수천억 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은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우주를 매일 밤 반복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원경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주에 대한 장기적인 기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10년 뒤에는 같은 하늘을 수없이 반복해서 촬영한 거대한 시간의 지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주의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우주의 영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화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별은 갑자기 밝아질 것입니다. 어떤 별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떤 소행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은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쿠아리우스 IV와 같은 발견은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쿠아리우스 IV는 정말 은하일까요? 아니면 구상성단일까요?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그 분류를 완전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항성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희미할까요? 우리 은하 주변에는 이런 천체가 몇 개나 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작은 은하가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 만약 이런 천체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면 우리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기존 모델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빈 천문대는 앞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번 소식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뒤흔드는 한 장의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빈 천문대가 보여주는 우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우주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은하는 충돌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별과 가스를 삼킵니다.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항성계가 어느 날 우리의 데이터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은 현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면 우리는 그 은하의 현재가 아니라 약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빈 천문대의 관측은 일종의 시간 여행이기도 합니다. 더 멀리 볼수록 더 오래된 우주를 봅니다. 그리고 더 희미한 천체를 발견할수록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우주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루빈 천문대는 지금까지 존재를 몰랐던 수많은 작은 은하들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외계 문명이나 미지의 행성, 지구를 향하는 거대한 물체 같은 극적인 결론을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루빈 천문대가 발견하는 대부분의 놀라운 대상은 결국 새로운 데이터와 추가 관측을 통해 하나씩 설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재미없는 이야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주가 사실 얼마나 불완전하게 알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베라 루빈 천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희미한 항성계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쿠아리우스 아이비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우리 은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낸다면 우리는 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나의 발견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텐년 관측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쌓일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항성계가 발견되고 내일은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는 폭발하는 별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천문학자들이 데이터 속에서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정말 전부였을까? 아마 지금부터 시작될 루빈 천문대의 시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거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8분 전 인터넷을 뒤흔든 발견이라는 제목을 단순한 충격적인 문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밤하늘을 단순히 바라보는 시대를 지나 우주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칠레의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거대한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픽셀이 빛을 받아들이고 컴퓨터가 이전 기록과 새로운 기록을 비교하고 알고리즘이 아주 작은 변화를 찾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 중 단 하나의 이상한 신호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발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 루빈 천문대가 그 숨겨진 우주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오늘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우주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발견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라 루빈 천문대가 우주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들은 단순한 새로운 천체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를 관찰하고 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빛의 스펙트럼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루빈 천문대는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추가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촬영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장의 사진을 연결해 거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이 움직이는지, 무엇이 밝아지는지, 무엇이 갑자기 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별이 갑자기 밝아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별이 폭발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천체가 별 앞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블랙홀이 별을 강력한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관측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루빈 천문대는 하늘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희귀한 사건을 포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이 루빈 천문대를 일종의 우주 경보 시스템처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우주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데이터가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과학자들이 다른 망원경을 이용해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천문학의 표준적인 연구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빈 천문대가 발견하고 다른 망원경들이 확인하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발견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시대가 점점 더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납니다. 사람이 모든 이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이전과 달라진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후보를 골라냅니다. 인간 연구자들은 그 후보를 다시 분석합니다. 이런 방식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발견 중 일부는 사람이 직접 하늘을 바라보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데이터 속에서 먼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왜 중요한지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컴퓨터가 이상한 신호를 찾고 인간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과학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쿠아리우스 IV 같은 희미한 항성계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존재 하나가 우리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은하는 얼마나 많은 작은 은하를 흡수했을까요? 현재 우리 은하 주변에 존재하는 위성 은하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희미한 항성계들이 기존의 은하 형성 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루빈 천문대는 바로 그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은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의 흔적도 찾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거나 반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중력의 영향을 통해서입니다. 은하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중력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루빈 천문대가 수많은 은하와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암흑물질이 우주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학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정체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 행성, 가스, 먼지, 그리고 은하들은 우주의 전체 구성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루빈 천문대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은하의 분포와 중력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암흑물질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루빈 천문대는 수많은 은하와 초신성을 관측하면서 우주의 팽창 역사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현재의 우주론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학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혁명입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속도와 강한 중력 환경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관측이 현재의 우주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물리학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견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먼 은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은하의 작은 위성 은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태양계 안에서 발견되는 작은 천체가 예상보다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현상이 데이터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빈 천문대를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많은 발견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발견은 기존의 이론을 확인할 것입니다. 어떤 발견은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루빈 천문대의 관측이 본격적으로 누적되면 천문학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우주 지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도에는 수많은 은하가 표시될 것입니다. 수많은 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움직이는 천체가 추적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오히려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한 위치에 천체가 없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천체가 존재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이상한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물리학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측 능력은 그 복잡성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루빈 천문대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우주는 과거의 우주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 새로운 초신성, 새로운 변광성, 새로운 은하, 새로운 블랙홀 후보,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없는 새로운 종류의 천체까지. 그리고 그중 단 하나가 과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과 정확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내일 새로운 데이터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였던 데이터가 몇 년 뒤에는 엄청난 발견의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한 번의 관측, 또 한 번의 관측,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그 과정을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한 규모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을 단순한 뉴스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작될 수많은 발견의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쿠아리우스 오이위보다 더 희미한 항성계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먼 곳에서 새로운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수많은 천체가 데이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이름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이름들이 천문학 교과서에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은하는 서로 충돌합니다. 행성과 소행성은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공간과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베라 루빈 천문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새로운 천문대의 첫 번째 성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천문학 시대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별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데이터 속에서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오늘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아직 가장 놀라운 발견은 나오지도 않았다고.